미국 시장이 금요일 날 3대 시장이 다 약세 마감을 했죠. 다우지수가 0.93% 약세를 보였고 나스닥이 0.8%, S&P 500이 0.7% 약세를 보이면서 전체적으로 약세를 보였습니다. 자, 거기에 보면 엔비디아부터 시작을 해서 테슬라, 그죠? 전체적인 약세 흐름이 진행된 부분이고, 뭐 대부분의 섹터 그냥 헬스케어 정도에서 반등을 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미 금요일 날 우리가 이제 예상했었던 부분이 미국 시장이 뭐예요? 옵션 만기다. 그죠? 옵션 만기이기 때문에 지수 약세 흐름이나 뭐 반등이 나와도 제한적일 거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 부분에서 이제 더 악재가 겹쳤었던 부분이 그 사이버 보안 업체 크라우드 스트라이크의 보안 소프트웨어 오류가 발생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이 IT 이 정보기술 대란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27,000편 이상의 항공편이 지연되었고, 또 ATM이 잘 작동 안 하고, 또 방송과 통신 인프라가 동시다발로 마비되는 그런 혼란이 발생한 상황이죠. 그래서 전체 그렇지 않아도 그죠? 미국 시장이 약세를 보이면서 조금 안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안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시장 부분이 안 좋은 뉴스까지도 또 나오다 보니까 전체적인 하락 압박을 세게 받는 상황이 전개되어 버렸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제 그래서 다우지수를 보게 되면 우리가 이제 예상했었던 부분, 다우지수의 요 하락 목표치 라인까지 약세를 보였고, 그런 가운데에서 요 지수 라인으로 보게 되면 지수의 이 추세, 단기 추세라고 하는 지점까지 약세를 보인 상황이다. 그래서 저점과 저점을 연결한 이 하락 범위까지 내려온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 부분에 있어서 단기 추세는 이 박스권 라인을 바로 곧바로 회복을 하느냐. 사실 옵션 만기 부분은 그네들이 가지고 있는 포지션 이 부분 속에서 이 포지션에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상승이면 상승, 하락이면 하락, 그 방향으로 끝까지 갖고 가려고 하는 옵션 만기였기 때문에 만기 하락보다는 만기 이후에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가 더 중요한 위치인데, 그 위치에 지금 들어선 게 나스닥 흐름이다라고 보시면 돼. 그래서 전체적인 기술주의 약세가 진행됐고, 뭐 S&P 500 부분도 지금 나스닥하고 비슷한 흐름을 보이면서 약세를 보이는 상황, 흐름 부분이 진행되면서 조금 더 S&P 500은 내려올 수 있는 부분은 있는데, 그래도 금요일 부분에 있어서의 이 미국 시장의 하락이 사실 그 IT 대란만 아니었으면 크게 경제 지표가 없었기 때문에 시장에 있어서 뭐 추가적으로 세게 약세를 보일 만한 이유도 없었거든. 그러니까 어떤 얘기냐면, 궁극적으로 미국 시장이 금요일 날 하락한 부분이 뭐 트럼프와 바이든 이 대선과 거기에 맞물린 섹터 간의 움직임,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하락을 했다면 오케이인데, 그죠? 그게 아니고 이 사이버 대란, 이 IT 대란 때문에 하락을 한 거라면 그 부분은 일시적인 충격 부분이기 때문에 곧바로 돌아올 수 있는 부분이고, 그죠? 그런 부분들이 진행될 상황이고, 자, 이제 그런 가운데에서 미국 시장의 약세 흐름을 감안해서 우리 시장 코스피 지수는 금요일 날 여타 아시아 시장과 함께 하락 부분을 좀 세게 갖고 들어왔지. 먼저 사실 우리 시장도 추세적으로는 여기를 깨지 말아야 될 추세고, 그죠? 길게 보면 추세 흐름으로는 요 라인으로 진행되는 흐름이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금요일 날 얼추 내려온 상황이잖아, 그죠? 그래서 2,750포인트 요 라인 부분은 강력한 지지 라인이고, 그리고 외인들이 줄기차게 매수하면서 들어왔었던 요 박스권 하단 부분이 또 2,750포인트 넘는 2,770포인트 뭐 그 정도 라인이니까 이 박스 라인을 쉽게 허물지 않을 것이다라고 본다면, 시장은 나름 되돌리려고 하는 우리 시장이 아침에 개파락을 하면 되돌리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을 갖고 있을 그런 위치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제 그런 가운데에서 주요 뭐 시장에 있어서 봐야 될 다음 주 경제지표 흐름들을 한번 보게 되면, 자, 다음 주 주요 경제지표 부분은 월요일 날 뭐 일단 기본적으로 실적이죠. 경제지표 쪽으로 보게 되면 미국의 목요일과 목요일 GDP 발표, 그리고 금요일 PC 물가 발표, 6월 개인 소비 지출. 근데 이제 6월 PC 물가 지표는 이전 소비자 물가 지표나 뭐 PPI, PPI는 조금 높게 나왔어도 소비자 물가 지수가 양호하게 나왔기 때문에 전달보다는 조금 낮아졌을 가능성. 그래서 전달의 6월 PC 물가가
예상하기로는 전달에 2.6%였는데 이번에는 2.5% 정도를 예상을 하기 때문에 경제 지표 쪽으로는 그렇게 나쁜 부분은 아니고, 그죠? 그리고 굵직한 지표 부분은 크지 않아. 그죠? 그러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실적 시즌으로 들어가면서 월요일 날 우리 시장에서 HD 현대 인프라코어, 그리고 미국 시장에서 버라이즌의 실적 발표, 그리고 화요일 날 KB금융, HD 현대일렉, 그리고 코카콜라, 제너럴 일렉트릭, GM, 그죠? 이런 이제 미국 기업과 우리나라 기업들의 실적 발표에 따라서 실적이 선반영되었느냐, 그러니까 실적이 안 좋게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해서 떨어졌는데 실적이 안 좋은 거, 예상한 안 좋은 거보다 좋게 나온다면 뭐 턴어라운드 기대감으로 반등할 수 있는 거고, 반대로 실적이 좋게 나와서 올라왔는데 그냥 좋게 나온 예상한 만큼 정도 나왔다. 그러면 그 이후에 3분기에 더 잘 나올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또 픽아웃, 그죠? 이번 분기가 고점, 실적의 고점이라고 생각을 하면 선반영되었기 때문에 또 하락할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을 다 같이 고민을 해야 된다고, 그죠? 그런 가운데에서 수요일 날 삼성바이오로직스, 그죠? 그리고 하나엔진, 현대건설기계, LG이노텍, 그리고 테슬라의 실적 발표가 나오죠. 자, 이제 테슬라가 금요일 날 4%대 약세를 보인 이유는 이제 요 이유지. 뭐냐면 머스크가 뭐 수백억 달러를 기부한다면서 트럼프에게 돈을 갖다 바치는, 그래서 한 달에 625억, 그래서 2,500억 정도 기부한다고 그랬는데, 그런데 트럼프가 뭐에 취임 첫날에 전기차 의무화를 폐지하겠다, 뭐 이 이야기가 나오면서 뭡니까? 약세를 보인 상황이야. 그런데 이제 조금 우리가 봐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이 부분이지. 뭐냐면 사실 머스크와 트럼프의 기묘한 프로벤스입니다. 왜냐하면 취임 첫날 전기차 의무화를 폐지할 것이라고 이 트럼프는 반전기차 정책을 쓰는 인물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머스크가 7월 13일 날 공식 지지 선언을 했고, 또 매월 626억, 2,500억을 기부한다 이렇게 발언했는데, 하면서 전기차 보조금 폐지해도 괜찮다. 왜냐하면 전기차 보조금을 자기도 받지만, 그죠? 여타 경쟁 업체들, 후발 업체들, 그리고 신생 업체들, 뭐 이런 업체들은 보조금을 못 받으면 경쟁력이 확 떨어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못 받는 상황이 되면 일론 머스크는 나쁠 게 없는 거지. 그러니까 전기차 보조금 폐지해도 괜찮다, 이렇게 발언을 할 정도로 트럼프하고 어떻게 브로맨스, 동행을 하려고 하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 전기차 구매자의 대부분이 기후변화에 민감한 민주당 지지 성향이라고. 그래서 캘리포니아도 이제 민주당 성향인데, 거기서 다른 전기차 업체들은 그냥 그럭저럭 괜찮은데 테슬라만 전기차 판매가 전년 대비 17% 급감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뭐예요? 미국 시장에서 금요일 날 테슬라가 4% 떨어지는 요인으로 작용을 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전체적인 흐름으로 보게 되면 테슬라의 이 약세, 뭐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 있어서 크게 나쁠 요인은 아니지만, 이미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올라온 이유가 ESS 저장 장치의 이 판매 동향, 뭐 이런 부분들이 엄청나게 좋아지면서 상승했다. 그래서 뭐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죠? 테슬라가 올라오는 이유와, 그죠? 우리나라 2차 전지 이유가 다소 틀리다라는 말씀도 여러분께 드렸던 이유가 이제 그런 부분인데, 여튼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이제 시장 흐름 부분에 바뀔 거냐 하는 부분이 중요한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많이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이런 부분이에요. 여러분이나 저나 트럼프, 뭐 바이든이 지금 중간에 사퇴하니 많이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 한데, 그게 이제 사퇴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또 지형이, 섹터의 흐름이 바뀔 수가 있는 거고, 또 반대로 사퇴를 했는데 경쟁력이 다소 떨어지는 해리슨 부통령, 흑인 대통령이 지위를 물려받느냐, 아니면 그렇지 않으면 다른 후보가 물려받느냐에 따라서 또 그 흐름이 틀려지겠지. 그러니까 그러한 요인들에 대한 흐름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느 쪽을 주안점을 놓고 볼 것이냐는 크게 봐야 된다. 전체적으로 이제 그러한 상황이고, 거기에 이제 수요일 날 테슬라의 실적 발표, 그리고 블록딜 사전 공시 의무제를 시행하는 이제 본격적으로 흐름으로 가는 거고, 목요일 날 SK 하이닉스의 실적 발표부터 시작을 해서 LG 그룹주들의 실적 발표, 그리고 포스코 그룹주들의 실적 발표들이 나오고, 금요일 날 이제 신한지주, 기아, 현대모비스, 현대오토에이버, LIG 넥스원, 이런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나오니까 실적과 연관된 부분에 있어서의 흐름들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또한 중요한 요인이다라고 보는데, 더 중요한 건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해봐야 돼요. 어떤 부분이냐면, 사실 2016년 트럼프 때 어떤 흐름을 보여줬느냐, 과거 트럼프 때
대선 토론과 이제 피격 사건 이후에 트럼프에 각광받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 가운데에서 나름 뭐 여러분들도 이미 트럼프가 추가하려고 하는 정책적 그런 부분은 다 들었을 거고 가장 기본적인 게 2016년에 금융 규제를 완화하고 또 산업재 인프라 투자를 확대했었던 부분. 그러니까 올해 이번에도 2024년에도 결국은 이러한 정책적 그런 부분을 그대로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거예요. 자, 다만 이제 그런 가운데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봐야 될 부분은